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인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흉의 원인이 실제하는가라는 그런 글을 봤는데, 흉이 설명하기를 만약에 양초를 태워서 양초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양초에 불이 피어서 그게 원인이 돼서 연기가 생긴다,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건 그냥 사건이 시간상에서 그냥 이웃했을 뿐이다 라는 거를 흉이 설명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서는 그냥 양초 촛불에 불이 붙고 그리고 연기가 생겨나고, 이게 그냥 시간상으로 그냥 이웃해 있는 것 뿐이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 뿐이지, 우리는 그것을 그냥 원인이라고 본다 이거예요. 흉은 더 이상한 생각이라고 할까요? 원인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야구공이 창문을 통해서 창문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창문이 깨진 거에 대한 원인은 야구공이 날아온 것인가? 근데 그 야구공을 친 것은 어떤 어린아이들일 테니까 어린아이들이 원인인가? 근데 또 어린아이들이 거기에서 놀고 있던 거는 다른 공원에서 어떤 남자가 뭘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원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공원으로 왔고, 그게 하필이면 우리 집 앞이었다. 그러면 다른 그 사람이 원인이 되는 건가? 이렇게 하면은 끝도 없다는 거죠. 되게 원인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로 그냥 시간상의 사건의 일련의 과정들일 뿐인데, 그게 그냥 이웃해 있다고, 그냥 연이어져 있다고 우리가 그거를 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착각이죠, 이건. 그렇게 생각하면서 원인이란 거는 진짜로 이런 종류의 원인이 막 물리학적인 그런 법칙에 대한 원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에 대한 원인은 그냥 사건들이 일련해서 벌어지는, 그거를 우리가 원인이라고 착각하는구나는 맞는 것 같아요. 원인은 진짜로 우리가 부여한 그러한 위상일 뿐이지 실제하는 거는 아니다. 인간 인식 속에서 원인이 존재하고 실제하는 건 아니다 라고 휴미 설명을 봤어요. 근데 이거는 뭔가 진짜로 원인이 실제하냐에서의 원인이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법을 새로 만들던가 아니면은 그 사회적 구조를 새로 만들던가 해서 다시 그게 안 일어나도록, 참사가 안 일어나도록, 나쁜 일이 안 일어나도록 다시 고치지 않습니까? 그때 원인은 뭔가 이런 원인이라고 성격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원인이 그냥 사건이 그냥 시간상에서 연속된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걸 판단해서 고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제가 생각한 바로는 이게 가장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련의 시간 속에서. 그 다양한 일련의 시간 속에서 어떤 한 사건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건 A가 일어났고, 그 시간 전에 어떤 사건 B가 일어났었는데, B, C, A, D, E 막 이런 사건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 있었는데, 그 사건 중 하나를 없앴을 때 이 사건 A가 없어질 확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 A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서 이 사건 A를 일어나는데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충 그 영향이 가장 큰 거를 우리가 원인이라고 딱 특정을 하지 않나, 대부분. 당연히 이런 정의에 따르면은 그 정도에 따라서 원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달라지겠죠. 만약에 어떤 사건 A가 일어났고, 어떤 사건 B가 일어났고, 어떤 사건 C가 일어났는데, 어떤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 50%예요. 근데 C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 30%예요. 그러면 B랑 C는 A의 원인으로서 50%와 한 30% 정도의 지위를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마도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50% 제일 영향이 센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일단 이거에서 더 확장돼서 인간이 그걸 사람들 사회적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할 때 우리가 그거를 없앰으로써 없애는데 드는 그 효용도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전쟁이라는 걸 멈추는 거는 모든 사람들을 세뇌를 시켜버려서 전쟁이 안 일어나길 원하게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건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생각할 때 그 원인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비용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생각할 때는 생각을 한다 해야 된다만요 라고 저는 분석을 했거든요. 사실 이 원인이 흉이 말한 원인하고는 매우 성격이 다르죠. 그냥 사회적으로 이게 없었을 때 아니면 이게 있었을 때 이 우리가 원하거나 원치 않는 사건이 일어날 그 확률을 그 원인의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원인의 정도가 가장 센 거를 삼아서 이게 원인이니까 이걸 고치자 라고 먼저 하고 물론 다른 원인도 많으니까 그 원인도 다 고치겠죠?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건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다시 재정비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때 원인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존재론적이라고 할까요? 어떤 원인이라는 게 실제하냐를 말할 때 원인, 맨 처음에 휴무를 말할 때 원인이죠. 휴미 말했던 그 원인이랑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의 원인은 구분돼야 되고 사회적인 문제의 원인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사건을 일으키거나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정도나 가능성 또는 비용들을 모두 고려해서 얻은 그런 값이 가장 큰 거를 제1원인으로 차고 그 다음에 제2원인, 제3원인 이렇게 중요도를 나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 보자.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을 또 봅시다. 근데 살인사건이 만약에 살인사건이 하나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살인사건들이 원인을 찾으려면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어떤 법적인 체계가 이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빈틈을 주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걸 고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치는 게 그걸 고치기 위해 사람들이 그걸 원인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정리되다 보니까 그 값은 아마도 이 사건 A가 일어났고 사건 B가 사건 A에 미치는 원인 정도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원인 정도입니다. 영향 정도가 아니라 그 사건 B가 A에 미치는 영향, 즉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그 사건 B를 우리가 없애거나 생기게 할 수 있는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럴 때 드는 비용을 곱한 게 우리가 값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네요. 매우 모호한 정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나마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장 그 수치가 큰 사건 A의 제일 큰 원인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의 원인이라 함은 그 우리가 어느 시점에 그 사건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사건 A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서 그 수치가 되게 낮았다. 원인 정도 수치가 매우 낮았다. 근데 지금 어분이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그 사건 A를 없앨 수 있는 사건 A에 대한 영향을 제가 잘못 말했나요? 어쨌든 사건 B를 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커지면은 그 수치값도 커지겠죠. 그만큼 처리하기 쉬워지니까요. 그렇게 사건 A에 대한 사건 B에 대한 원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그 판단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결국 이 모든 게 우리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인 그런 존속함수의 값을 또 존속함수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존속함수를 제가 찍긴 했는데 그것도 여기 끌어들이게 되네요. 어쨌든 사회적인 존속함수의 값을 늘리기 위한 행동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사건의 원인을 찾는다. 그 사건의 원인을 찾을 때는 그 사건의 원인이 A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곱하기 그 사건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한 것이 그 값으로 쳐가지고 그 값이 높을수록 그것을 원인이라고 우리가 보는 그 행동 자체가 사회적인 존속함수라고 해야 하나요? 존속함수 값을 늘리는 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이게 원인이야 같은 딱딱 끊어지는 건 절대 아니죠. 이런 점에 따르면 그냥 어떤 가정 환경 자체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원인을 삼을 수 있겠죠. 교육을 어떻게 개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반응일 수 있으니까요. 그 사회 구성원이 개개인적인 그런 가정 환경을 다 돌보는 것보다 그냥 교육의 환경을 바꿔서 그런 게 더 비용도 적게 들고 그 사건 막 가정 환경 불안 가정 환경으로 인한 그런 살인 사건이나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교육이 돼서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참혹한 일들을 없애는데 더 좋지 않을까? 말이 너무 헷갈리네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이 정의를 통해서 뭐로 이게 원인이고 이건 원인이 아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관점은 지양해야 되고 오히려 이 원인 정도는 이 정도고 이 원인 정도는 이 정도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과학기술 발전했을 때는 원인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더 효율적으로 사회를 재구성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흉의 그 실제 하는 원인과 다르게 사회적인 원인은 그 원인은 사건이 발생했을 사건에 대한 원인이 있고 그 사건이 있을 때 그 원인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원인이 일어났을 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거기다 곱하기 뭘 하냐면 그 원인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드는 비용 이런 거를 곱하면 원인 정도 수치가 되고 그 원인 정도 수치가 클수록 우리가 더 원인으로 삼아야 된다. 비용이 클수록이 아니라 비용이 작을수록 곱하는 값을 크게 해주는 거죠. 그럼 뭐 비용분의 1을 그 확률에다 곱하는 거예요. 사건에 대한 원인이 일어났을 때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다가 비용분의 1을 곱하면은 수치값이 제대로 나오겠네요. 그 수치값을 보고 우리가 원인 정도를 판단한 다음에 원인이 뭐가 제일 크냐, 뭐가 제일 작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훨씬 더 사회적인 존속함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분법적 관점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예시를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영상으로. 어쨌든 이번 원인에 대한 고찰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